김영현 장관의 법률 대리인들이 정말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현 장관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어제도 접견을 다녀왔는데요. 네. 동부구치소 앞에는 여전히 그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화환이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출정하실 때나 이럴 때 이제 다 그걸 보고 계시는데, 네. 너무나 감동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김용현 장관님도 지금 힘든 시간을 처음에 많이 겪으셨는데, 네. 지금은 본인의 힘든 거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신 적이 없으시고요. 가장 먼저 입에 올리시는 게 이제 국민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지금 부하 장병들을 너무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부하 장병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정도 전하고 계시고요. 네. 이후에 재판에 있어서는 뭐 저희 변호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 부하 장군들, 네네. 다 군사령관들인데, 맞습니다. 예. 이 군사령관들이 막 처음에 뭐 이렇게 수사받고 구속당하는 것도 다 처음일 테니까 네네. 이 경황들이 없어서 대처도 잘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인권 유린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뭐 워낙 이 탄핵과 내란몰이 광풍이 거세게 불어가지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군사령관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현 장관 변호인단이 아마 강력한 입장문을 아까 낸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관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장관님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로 존경받아야 되는 집단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이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요. 이 사령관들을 데려다가 뭐 저희 변호인들도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불러다가 그냥 막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입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물론 뭐 군인이라면 그런 것도 감내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범죄자 몰이, 내란 몰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군의 이제 어떤 지휘관으로서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그저 그냥 범죄자 취급. 사실 그야말로 잡범 취급하고 있어요. 너무 그랬죠. 예. 진짜로 잡범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취급을 받다 지금 보니까 그 출정할 때 이게 수갑, 수갑 개구 이거 다 채우고 하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군사법원이라서 군사법원이 지금 약간 어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정을 할 때는 이제는 그 중앙지법도 예를 들면 지하로 들어가서 아예 이제 포토라인이나 세우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이제 출정 이제 법정에 입정할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구나 이런 거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의 사령관들을 갖다가 그냥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보기 안 좋은 거죠. 사실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 눈물 찔찔 짜면서 저쪽에 지금 개가 돼버린 곽종건이는 그 수갑 안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되게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명확합니다. 그런 것들을 뭐 도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명백하거나 이런 뭐 아니면 강력범이거나 이런 뭐 말씀하신 대로 잡범 뭐 이런 경우에는 필요성을 아주 극도로 이제 제한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령관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은 개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우호적인 발언하거나 하면은 개구 안 채워주는 혜택을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전혀 법상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국면에서 당시에 이재수 이 기무사령관이 결국은 그 개구 채우는 그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 군인들의 그 명예라는 건 사실은
우리 일반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네.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고 다르죠. 정말로 목숨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일부러. 네네네. 그 제 선친이 육군 중령으로 이제 예편하신 직업 군인이신데 저희가 그 차례 지낼 때요. 그 이제 그 영정 사진 쓰잖아요. 네네. 저희 선친 사진은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복을 입고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대하시기 전에 예, 제대하시기 전에 정복을 입은 그 아주 젊을 때 사진을 쓰거든요. 그거 써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 제복에 대한 그 이 군인들의 그 마음이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령관 분들은 네. 사실 그런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네. 정말로 정신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계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사령관의 명예라는 게 사령관 개인의 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 군에 대한 명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명예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 전체가 그냥 내란범이다. 음. 이렇게 결론 짓고 이 내란몰이 하는 것에는 결코 사령관들이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수단들이 더욱더 혹독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 정복주사파들은 일부러 더 그런 것들을 지금 자극하면서 아예 그 길을 꺾어버리려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예. 지금 전 국방장관 김용현 장관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검찰이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서신하고 접견을 금지를 시키는 거죠. 네. 사실은 간첩들한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범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러 대통령의 명예와 장관의 명예를 모욕적으로 네. 침해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단을 강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강구를 했었는데 검찰이 그런 위법한 조치 그리고 또 공수처가 그런 위법한 조치를 했던 것들은 네. 지금 법원에 기소되는 단계에서 다 풀렸거든요. 지금 예.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서는 네. 심지어는 검찰이 청구까지 했었는데 네.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군사령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인데도 계속 그 조치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만날 수도 없고 가족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 가족도 못 만나.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그 구금 시설이나 교정 시설과는 다르게 군 교정 시설은 어떠한 체계가 좀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지하 감옥이라고 불리는 아하. 곳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계속 누구도 못 만나고. 네. 이런 곳에서 진짜 견디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령관의 자질이나 아니면 그런 사령관의 정신력이 아니면은 네. 버틸 수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가 위법하다고 하는 소송을 내셨습니다. 네네. 이건 어떤 사안입니까? 그 헌법재판소법 네. 32조를 보면은 네. 기록을 이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 증거로 뭐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심판을 하기 위해선 네네. 기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수사 기록, 형사 소송 기록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부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런 신문 거. 조서. 네, 뭐 수사 기록 뭐 아니면은 뭐 검찰 수사 보고서 뭐 이런 거 수두룩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검찰에서 수사한 어떠한 기록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은 김용현 장관님 기준으로는 16,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 16,0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러한 수사 기록은 수사 기록입니다. 그 전체가.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냐? 그 예. 법의 취지는 형사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퉈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헌법 재판에서 사실은 그런 거를 심리할 능력도 안 되고요. 사실은 네.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진정 성립이나 아니면 그 내용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줘야 되는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버리면 그냥 뭐 지금과 같이 뭐 언론에 다 유출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 증거 능력이 없으면 형사소송에서는 법정에 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네, 재판관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 능력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헌법재판관이 보고 뭐 대통령의 탄핵 증거를 쓴다거나 네네. 이런 거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시작할 때 이 단서에 대해서 희한한 해석을 합니다. 헌재가? 네, 헌법재판소가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기준으로는 이미선 네. 재판관이 네. 준비기일을 열면서 이 단서가 존재하지만 사본은 괜찮다라는 원본은 안 되지만 복사해서 보내는 건 괜찮다. 네네네. 이거 황당한 얘기죠. 무슨 뭐 도서관 대출을 누가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 진짜 이런 진짜 초유의 해석을 하면서 사본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중앙지검에 이 보내는 자료를 원래 보내는. 법 해석을 하려면 입법 취지가 뭔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불분명할 때는 이제 입법 취지가 뭔지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만 이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이건 너무 명백해서 입법 예. 취지를 따질 것도 없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원본이 안 되는데 사본이 된다는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무슨 심판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급기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 급기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렇게 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관례로 굳어졌다. 판례도 아니고 관례로 굳어졌다? 이런 관례가 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했다는 자백이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근거가 불법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런 판례도 아니고 관례를 통해서 이 기록을 다 받아봤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헌법 그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불법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헌법재판소법을 그대로 위반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증거서 효력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사령관들의 증언, 이제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있고 나서는 국회 측 대리인들이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나와서. 뭐 사령관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증언하지 않았지만 수사 기록이 다 있으니까 증거로 다 사실관계는 인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얘기한 겁니다. 이 재판관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증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걸로 그냥 증거 채택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그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를 했잖아요. 헌법 탄핵 심판에서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는 짓을 왜 했지? 그러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떠한 증거는 증거력이라는 거를 평가를 받는데요. 얼마나 그 증거가 힘을 갖느냐 쉽게 말하면. 지금 이런 거죠. 이제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난 안 했다고 이제 했어. 맞습니다. 그래 왔는데 재판 받으면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 사실은 저 도둑질 했어요라고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렇죠. 판사가 아니 너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안 했다 그랬잖아. 넌 무죄야 나가.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박사님 예에서 보면은 법정에서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랑 그다음에 뭐 수사기관에서 조서는 안 했다는 거랑 이 두 가지 중에 그럼 어떤 걸 더 우위로 둘 것이냐. 당연히 법정에서 당연히 그렇죠. 그게 공판 중심주의 아니야. 맞습니다. 예. 너무나 박사님 잘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은 다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공판 중심주의 아니고 수사기관 그 사람들 중심주의. 판사 맞아요? 사실 제대로 쳤나? 정말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애초에 이제 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받아보는 게 괜찮다. 헌법재판소법이고 뭐고 불문하고 그냥 우리는 법 위반해서 수사 기록 받아서 그거 증거 채택할 거야. 이거를 보여줬죠 이미. 그리고 나서 재판을 갖다 뭐 일주일에 2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일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몰아붙입니다. 막. 몰아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증언이 나오면은 증언을 바탕으로 탄핵을 할 것이고. 증언이 안 나오면 옛날 그 수사 기록, 수사 기록으로 증거 채택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2월 말 3월 초에 끝내겠다. 이게 이 헌법재판관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문영배 소장 대행의 기본적인 시간표였던 거죠. 일단 저 탄핵 결론은 내려놓고, 네네. 그 탄핵에 유리한 증언이 나오면 그거 채택하고, 탄핵에 유리한 증언이 안 나오면, 네네. 탄핵에 유리한 그 경찰 조사 가지고서 그냥 탄핵하겠다. 맞습니다. 뭐 급기야는 이제 뭐 국회에서 정말 국회에서 그 증언
뭐 사실은 형사 법정이나 아니면 재판상의 어떠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그것도 지금 증거로 채택할 판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어떤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느냐? 그냥 문영배의 어떠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그냥 평가하고 탄핵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간표로 보입니다. 야, 이게 진짜 심각하다, 그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예. 한다면 예. 다 그 다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고 국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법 위반이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그 불법을 다른 기관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은 이걸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네. 검찰에게, 예. 중앙지검에게. 달라고 하니까 냅다 보내버렸습니다. 검찰이 안 줘야지. 안 줘야죠. 예, 이거 위법입니다. 우리는 불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줘야지.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 기록을 어디 보내는 예가 없습니다. 보낸 예가 없습니다. 뭘 달라고 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고 보낼 수 없다라는 네. 회신을 하기 마련인데 이 수사 기록은 전부 다 보내고 심지어는 저희는 검찰의 상대 측이지 않습니까? 네, 상대 측에 해당하는 저희 변호인들이 받아보기도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씩 보내더라고요. 이걸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헌법재판소 자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조금 약간 체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와 같은 불법적인 네. 수사 기록 송부를 한 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네. 예,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이미 수사 기록이 가 있는 그럼 상태지 행정소송이니까 헌재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미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 있는 거 빨리 효력을 없애야죠. 아하. 효력을 정지시켜야 되니까 같이 이제 집행 정지를 청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집행정지 청구는 좀 그 판단이 빨리 나오죠. 네, 신문기일이 빨리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행정법원에서라도 야 이거 불법이야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헌재가 그 불법인 증거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상황이 되죠. 되는 거네요. 예. 이제. 그건 진짜 깜빵 가야죠.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예. 본인들이 이 헌법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제 그 행정법원이 이거는 그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만약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탄핵할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이자들 있잖아요. 대통령 탄핵시킨 대가로 너네 감옥 갈 걸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이래야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증인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좀 주시해서 한번 보시면은 뜬금없이 이제 특히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를 하죠. 문영배 소장이 증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거기에 뭐 본인이 확인하고 이거 무인한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하는 겁니다. 예. 형사소송 검사가 하는 건데 검사가 주장하는 거죠 원래 그거는. 예. 당신이 진술하고 찍었잖아. 맞습니다. 그 형사소송에서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검사가 지금 문영배 소장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죠.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씩 보여주면서 넘겨가면서 확인 이렇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 변호인단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국회 측 변호인단도 요구하지 않는 걸 직권으로 증거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네. 보여주지도 않죠. 뭐 증인들에게 뭐 갖고 가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보여주지도 않고 수사 기록 전부 다 본인이 확인하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증인으로 나온 우리 사령관들이 네. 맞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본인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대답해라. 뭐 증언 거부권을 포기까지 시켜가면서 이거 완전 불법이죠. 시켜가면서 억지로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나서고 있다.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승수 변호사님 이 정도의 불법 재판이 뭐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판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처음부터 대두가 됐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당연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미선 재판관의 한마디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르르 이제 수사 기록을 받게 됐죠. 그런데 저는 이 탄핵 심판의 시간표에 있어서는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이라도 네, 네. 한 번이라도 그리고 또 예. 불법적인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분명히 이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아니, 항의해야지. 절차적인 항의가 있어야 된다. 네. 절차적인 항의 그리고 거센 항의, 명백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저 헌재가 시간표 정해놓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탄핵 재판 거부한다 그러고 안 나가도 얼쿠나 잘 됐다 그러고서 바로 강행할 거기 때문에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나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전 세계가 보는 곳이고 법조인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너무나 이 많은 불법이 자행이 돼서 도저히 이 재판은 이건 우리가 따르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최소한의 행동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불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뭐 그 불법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 변론 기일을 잡을 때 네. 일주일에 2번씩 잡는 거예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요. 네.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이 네.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출석을 하도록 기일을 잡게 돼 있습니다. 기일을 잡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기일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일을 한 번씩 잡는다는 게 법률에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5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기일을 한 번씩 잡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2번 이제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저런 얕은 수를 간파하고 출석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법률을 살펴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불출석한 그 하나의 기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잡은 기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부터 또 기일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법률이 기본적으로 한 기일씩 잡는 거를 예정해 두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일괄 지정은 많이 일괄 지정한 예. 거죠. 그냥 그것도 2월 13일까지 일주일에 2번씩. 뭐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는 뭐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큰 사건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뭐 형사 재판도 나가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 일정들이 다 있을 것인데 그냥 2월 13일까지는 그냥 헌재의 시간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잡는 거죠. 이거는 이 문영배와 이미선의 탄핵 심판 시간표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게 너무 명백히 예상되는 겁니다. 이런 불법 절차들이 진행될 때마다 사실은 어떤 저항이나 그 항변의 움직임을 거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야말로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좀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재판 거부나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동훈이를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시점상으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2달 전이죠, 사실. 네. 예, 2달 전에 고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때 12월 10일이잖아요. 저희가 고발한 날이 이제 12월 10일인데 12월 10일 당시를 우리가 이제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뭐 그냥 대통령이 내란범이다. 이 프레임과 이 선동이 판을 칠 때였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당시를 다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다들 국민들이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탄핵 소추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12월 14일 날 네,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워낙 내란머리가 심하니까 이 몰이가 심하니까 한덕수 총리까지는 뭐 준비할 수 있겠죠. 이제 어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뭐냐 이거죠. 한동훈은 뭐 기껏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아닙니까? 그냥 민간인. 민간인이죠. 아니 당원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맞습니다. 공직이 아니에요. 공직이 당원은. 아니죠. 중요한 게 어떠한 직무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한번 찾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얕은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또 한덕수 총리를 찾아간 거죠. 한덕수 총리를 찾아가서 급기야 함께 공동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공동 담화의 내용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가
본인하고 상의해서 국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겠다. 자기가 국정을 책임지겠다. 네. 한덕수 총리하고 나눠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당사로 끌려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 기억하시죠? 예. 그 표정을 보면은 네. 너무나 떨떠름한 거죠. 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러면 아니 한덕수 총리는 알겠는데 한덕수 총리 거기 왜 나왔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기까지 하는 데는 한동훈의 수많은 협박이 있었을 거다. 특히 당시에 유행하던 협박. 네. 내란 공범. 내란 공범으로 되기 싫으면 나랑 같이 공동 담화해서 국정 같이 운영한다고 발표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 거기 왜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결국에는 내란의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맞는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협박이라는 것이 바로 폭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켰잖아요. 누구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일부를 찬탈한 거죠. 이거는 내란의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한동훈을 내란 혐의로 뭐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그냥 한동훈만 딱 내란 혐의로 당시 고발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서울청 안보수사대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청도 신이 난 모양인 거예요. 수사관이 5명씩 붙어가지고 5명씩이나 와가지고 제가 한 3명까지는 받아봤거든요. 5명이나 나와서 3시간, 4시간을 조사를 하고 그래요? 끝났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은 정신들이 없으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야 한동훈 너가 그럼 권력 찬탈하는 거냐라고 하는 논평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렇죠. 예. 예. 그때 심지어 이 내란몰이 하던 좌파들도 예. 깜짝 놀랐죠. 한동훈이 왜 나와? 한동훈 그러니까 좌파들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누명을 씌운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한동훈에 대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에 좌파들도 다 인증한 내란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러시죠. 하나 예.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 헌법재판의 어떤 불공정과 불법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네. 빨리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문영배와 이미선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예,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일이고요. 그거는 본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조차 안 했습니다. 사실. 어떤 우리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의 어떤 움직임은 거셌죠. 당시에. 대법원 앞에서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조차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탄핵 사유에 그때 당시에 해당했거든요. 지금 이번 사건도 이렇게 넘어가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그냥 뭐 재판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 말로만 할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기반해서 본인들이 할 일을 하셔야 된다. 탄핵 발의가 3분의 1인가요? 네. 그러니까 발의는 할 수 있어요.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100명이면은 탄핵 발의가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안건으로는 일단 성립이 돼. 그럼요. 그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 그렇습니다. 뭐 가결시키고 부결시키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부결시키면 뭐겠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이 불법 재판관들 소송을 갖다가 비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 탄핵 발의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왜 안 하지? 국민들께서 좀 꾸짖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님.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 대한민국 국군은 불법 내란범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조직입니다. 우리 사령관들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미랄이 되기로 마음 먹고 몸을 던지고 계신 옥고를 치르고 계신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용현 장관님께도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님이나 우리 지금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이 굉장히 그 활동을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사실은
워낙 바쁜 걸 알아서 저희들이 모시기가 좀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좀 시간 좀 더 많이 좀 자주 내셔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그때그때 그 소식들을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